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KB금융이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 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융 지주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동산 PF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 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을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B금융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흔히 아는 KB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증권, 그리고 자산운용, 부동산 신탁 등등, 손해보험도 있고 라이프 생명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자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38배, 그리고 BPS가 14만 3,975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 부분이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하려면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아무튼 이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이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취득세까지 완화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략 자체가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상승했었던 금융사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이렇게 도미노 충격을 좀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이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공매를 통해서도 이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터론 같은 경우는 결국 공동 융자 방식, 즉 여러 금융사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터론을 하겠다는 건데, 즉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금융사들의 돈으로 이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금융사들의 이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아무리 정부에서 이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을 또 투입을 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더 넘어서 3분기 4분기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이 부동산 PF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좀 발표를 할지, 그리고 이 충당금 이슈로부터 이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리고 2월 26일 날 보시면은 이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차 세미나 때였거든요. 사실 1차 세미나 내용이 너무 실망이 컸다 보니까 이때 9%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심지어 배당락과 겹치다 보니까 더욱더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2일이죠. 5월 2일 날, 이때죠. 5월 2일 날도 지금 2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그때도 2차 세미나 내용에서 이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실망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4%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힘입어서 상승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은 제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 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